왜 우리 집 TV 리모컨이 거기서 나온 거죠? 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을 뿐인데. 우리 가족은 그날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장례식 끝난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유언이 아니라 우리 집 리모컨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묘하게 조용했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손님 맞고 절하고 장지 다녀오느라 우리 가족 모두 녹초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아버지 방을 정리하는 일만큼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형과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방은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정리되어 있는 약봉지, 오래된 달력,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놓여있던 작은 탁상시계. 형, 이 서랍부터 비우자. 나는 오래된 나무 서랍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잠시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한 무언가를 본 뇌가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형이 물었다. 왜? 뭐 나왔어? 형, 이거 좀 봐. 나는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건 우리 집 거실에서 3개월 전에 실종된 그 TV 리모컨이었다. 형이 눈을 크게 떴다. 야, 저거 우리 집 거 아니야? 맞아. 우리 집 TV랑 한 몸이던 그놈. 그 리모컨. 근데 왜 여기 있어? 진짜 문제는 바로 그거였다. 우린 지난 몇 달 동안 리모컨이 사라져서 서로 탓하고 소파 쿠션 뜯어보고 침대 밑도 뒤져보고 심지어 TV에 혹시 귀신이냐고 농담까지 했었다.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형은 벌써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야, 아버지가 왜 우리 리모컨을? 그러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서랍 속을 더 깊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방 서랍에서 리모컨을 꺼낸 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형이 가까이 오더니 리모컨을 받아 들고 돌려봤다. 리모컨 진짜 우리 집 거 맞네. 그래. 뒷면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 거실용이라고. 형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아니, 왜 이게 여기 있냐고. 형수도 방으로 들어왔다. 뭐 찾았어요? 내가 리모컨을 보여주자. 형수는 잠시 말을 잃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버님답다. 이거 진짜 가져오셨네. 왜 아버님답다는 거야? 아버님 항상 그랬잖아. 필요하면 일단 가지고 오고 나중에 돌려주게 하고는 잊어버리시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작년 겨울 아버지가 우리 집 놀러 오셨다가 입고 오신 목도리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내 걸 빌려가셨던 일. 그리고 그 목도리는 다음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형도 그걸 생각했는지 웃었다. 아, 맞다. 그때 내 털장갑도 사라졌었지. 맞아. 그거 아버지가 쓰셨잖아. 우린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투를 따라했다. 야, 아들아. 이거 잠깐만 빌려간다.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셋 다 동시에 터졌다. 그런데 웃음도 잠시. 형은 리모컨을 들고 벽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근데 저 리모컨을 왜 가져가셨던 걸까? 그것도 그래. 아버지가 굳이 TV 리모컨까지 필요하셨나? 형수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아버님 리모컨이 고장 나셨나? 그러면 말해서 우리한테 고쳐달라고 하지? 우린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상하지만 뭔가 귀여운 이유가 있을 게 뻔했다. 그래서 우리는 리모컨과 함께 있던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버지 손글씨가 적힌 작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모컨 잘못 눌러서 TV가 꺼짐. 새 거 사려 했는데 종류가 너무 많음. 아들 집 거 잠깐 빌림. 우린 다시 한번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진짜 귀여우셨네. TV 끄는 게 무서워서 리모컨을 통째로 가져오셨어. 그리고 잠깐이 3개월. 이쯤 되니 리모컨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된다. 리모컨 정도는 애교였다는 사실을. 아버지 방에는 우리 집에서 사라졌던 또 다른 의문의 물건들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메모를 읽고 한바탕 웃은 뒤 우린 다시 서랍 깊숙한 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서랍이 아니라 침대 밑에서 뭔가 딱딱한 상자 하나가 걸렸다. 형이 팔을 쑥 넣어 꺼냈다. 이거 뭐야? 아버지 보물 상자인가? 설마 진짜 보물이 들어있진 않겠지? 우리 셋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건 보물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사라졌던 물건들이었다. 형수가 먼저 소리쳤다. 저거 우리 집 수건 아냐? 작년에 없어졌던 연두색 있잖아. 그리고 형은 다른 걸 집어들었다. 잠깐 이 볼펜 나 회사에서 찾다가 포기했던 건데. 아니 이 컵은 왜 여기 있어? 우리 집 거실 컵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멎지 않는 걸 발견했다. 형 이 라면 봉지. 이거 내가 숨겨놨던 매운 라면인데 왜 아버지 방에서 나와? 형과 형수는 폭소를 터뜨렸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뭐든 잠깐 빌려오신 거 맞네. 근데 이걸 왜 돌려주지 않으셨을까? 돌려주려고 했겠지 근데 까먹으셨을걸. 형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필요한 건 그냥 챙겨오고 괜히 말하면 우리가 걱정할까봐. 괜히 몰래 가져오시는 거. 듣고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 예전에 형 집에서 분명 봤던 공구가 어느 날 아버지 창고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고 옛날에 내가 잃어버린 책 한 권도 아버지 집 화장대 위에서 발견됐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하루 이틀만 빌린다. 근데 내가 안 찾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찾으러 오면 아버지는 말없이 슬쩍 내밀며 웃으셨다. 여기 있다. 잘 챙겨라. 그 모습이 생각나. 우린 웃으면서도 조금 뭉클해졌다. 형이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아버지 진짜 우리 집 반쪽을 여기다 모아두셨네. 그리고 우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리모컨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 상자에서 우리 집 물건들이 줄줄이 나오자 우린 웃다가 지치기도 전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다.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가져오셨을까? 형이 리모컨을 들고 중얼거렸다. TV 끄는 게 무서워서 가져간 건 알겠는데 라면이랑 수건은 왜? 형수가 상자 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면에는 낯익은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잊기 전에 해둘 것. 우린 동시에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 여러 장이 들어 있었고 하나는 형수에게 읽어보라고 건넸다. 형수가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라면 2개 빌림. 아들 녀석한테 맵다 하지 말자. 요즘 입맛 없어 보이던데. 우리 셋은 동시에 멈췄다. 또 다른 종이를 펼쳤다. 수건 하나 가져감. 아들네 집 수건이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사서 돌려주자. 그리고 장갑 그림이 그려진 메모. 겨울에 손 시려워서 잠깐 빌림. 감기 걸리면 아들 걱정할까봐. 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웃음이 뚝 멎은 순간이었다. 마지막 한 장. 그건 아버지가 힘들었던 날 쓴 듯한 흐릿한 글씨였다. 말하면 부담될까봐. 말 안 하고 빌려 쓴다. 나이 들면 마음이 괜히 작아진다. 형수는 코끝을 훌쩍였다. 나도 갑자기 목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도둑처럼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히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작은 배려였던 것이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스타일이 딱 이거였지. 응.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형수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근데 결국 우리 집 물건을 몽땅 가져가셨으니 혼자 해결하신 건 아니네요. 우린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조금 다른 웃음이었다. 그리움이 섞인 웃음. 그리고 그때 상자 맨 아래에서 또 하나의 의외의 물건이 나왔다. 그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작은 시계. 그리고 시계 옆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이건 꼭 돌려줄 사람 있다. 우린 동시에 숨을 삼켰다.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발견된 건 세월이 묻어있는 작은 손목시계였다. 가죽 밴드는 오래되어 금이 갔고 유리에는 장기스가 여러 개 나 있었다. 하지만 시계는 마치 아직도 아버지의 체온을 품고 있는 것처럼 따뜻했다. 그 옆에 놓인 작은 메모 한 장. 형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다. 이 시계는 꼭 돌려줘야 한다. 나는 형에게 물었다. 이거 누구한테 돌려주라는 거야? 글쎄 아버지 친구분 중에 누가 있었나? 그때 형수가 시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글자를 발견했다. 여기 뒷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우린 시계를 들어 빛에 비췄다. 작게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 Domestic Park. Thank you for everything. 박 선생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형이 눈을 크게 떴다. 박 선생님? 누구지? 아버지 성함이 최 씨인데 박은 뭐야? 형수는 갑자기 입을 가렸다. 잠깐만요. 아버님 병원 옆집 사시는 박 노인분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분? 네. 아버님이 병원 갈 때마다 같이 택시 타고 다니던 그 어르신. 그 순간 형과 나는 동시에 떠올렸다. 병원 앞에서 마주친 작은 사건들. 아버지가 박 어르신하고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던 장면. 누가 봐도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 서로 약 봉지를 나눠 들던 모습. 그때는 단순히 병원 친구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아버지는 그분과 꽤 깊은 정을 나눴던 모양이었다. 형이 메모를 접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 시계 받은 거네. 응. 그런데 왜 돌려주려고 했을까? 대부분은 선물 받은 걸 돌려주지 않잖아. 형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박 어르신이 먼저 병원을 못 오시게 되면서 아버님이 마음 쓰셨던 건 아닐까요? 우린 서로 눈을 마주봤다.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상자 속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안 보이네. 내가 먼저 간다면 이 시계 꼭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형은 메모를 읽는 동안 입술이 굳었다.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또 있었던 거네. 내가 조용히 말했다. 형, 우리 박 어르신 댁에 가보자. 지금? 응.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잖아. 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건 꼭 전해드려야 해요. 우린 아버지의 시계를 챙겼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작은 숙제를 우리가 대신 완성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아버지가 남긴 시계와 메모를 챙긴 우리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형이 시계를 들고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이걸 마지막까지 신경 쓰셨다니. 막상 들고 있으니까 묘하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가 대신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박 어르신 댁은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 근처의 오래된 빌라였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을 때 우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형이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띠링. 잠시 정적. 그리고 안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네, 누구신가? 형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 채무배 어르신의 아들들입니다. 할머니 눈이 커졌다.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셨구만. 그 목소리엔 놀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시계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꼭 돌려드리고 싶어 하셨던 물건입니다.
혹시 박 선생님 계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시계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영감탱이 작년에 먼저 갔어요. 순간 우리 셋은 말문이 막혔다. 아, 그렇군요. 형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시계를 곱게 받으며 미소 지었다. 저 시계 영감탱이가 당신네 아버님께 준 거 맞아요. 병원 갈 때마다 같이 다니고 서로 약값도 대신 내주고 둘이서 어린애처럼 다정했지. 나는 놀랐다. 두 분이 그렇게 친하셨나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영감탱이랑 같이 TV도 보고 라면도 끓여 먹고 둘이서 뭐 그렇게 잘 맞았는지 맨날 서로 오늘도 빌려 썼다고 장난만 치고. 형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왜 우리 집 물건까지 가져가셨는지 이제 이해되네요. 그러자 할머니는 폭소를 터뜨렸다. 아이고, 그건 다 박영감 탓이지. 리모컨도 고장났다 싶으면 둘이 서로 집에서 뭘 가져오고 난리였어.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상자 속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갑자기 전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시계를 꼭 쥐며 말했다.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돌려주고 싶다고. 우리 집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더라고. 이젠 제가 대신 받아야지.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두 어르신 이야기 마지막까지 이어졌네. 우린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 묵직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진짜 멋있으셨네. 응. 말은 안 했어도 정이 참 깊으셨지. 그리고 형수는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우리 집 물건은 누가 돌려받아요? 우린 크게 웃으며 빌라 계단을 내려왔다. 박 어르신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다. 웃기도 했고 울컥하기도 했고 마치 아버지를 한 번 더 만나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형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참 정이 많으셨네. 응. 우리가 모르는 데서 그렇게 누군가랑 어울리며 지냈다는 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뭉클하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아버지가 집에서 뭘 가져가셨다는 게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이제는 그냥 귀여워 보여.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방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방에는 처음 들어왔을 땐 몰랐던 아버지 손길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탁상 위에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드셨던 영양제 병, 책장 한켠에는 아버지가 반쯤 읽다 만 소설책, 그 아래엔 작게 접힌 신문 스크랩. 형수가 그걸 펼쳐보더니 말했다. 여기 TV 리모컨 고장 시 해결법이 적혀 있어요. 아버님 이거 보다가 포기하고 그냥 우리 집 걸 가져가신 거 아냐? 우린 동시에 웃었다. 형도 신문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아버지 진짜 노력하셨네. 그러게. 그냥 전화해서 리모컨 고장났다 했으면 우리가 바로 새 거 사다 줬을 텐데. 나는 책상 위 작은 라디오를 조심스레 켰다. 라디오에선 아버지가 좋아하던 옛 트로트가 여전히 흘러나왔다. 갑자기 형수의 시선이 방 한켠에 멈췄다. 여기 뭐 또 있어요. 형수가 꺼낸 건 아버지의 수첩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짧지만 정이 담긴 메모가 또 적혀 있었다. 잊지 말자. 애들은 바쁘다. 너무 염치 없이 굴지 말자. 근데 보고 싶으면 그냥 얼굴 보러 가자. 형은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바쁘다고 해도 그게 아버지 때문에 바빴던 적은 없는데. 나는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형, 아버진 그냥 우리가 부담 가질까봐 그러셨던 거야. 형수도 미소 지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필요한 것도 말을 안 하셨던 거죠. 그때 형이 갑자기 방바닥을 보며 말했다. 근데 형수야,
저거 혹시 우리 집 슬리퍼 아니냐? 형수가 바닥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맞네. 이거 내가 샀던 그 슬리퍼인데. 우린 또 한 번 폭소를 터뜨렸다. 아버지 대체 뭘 얼마나 가져가신 거야? 리모컨, 수건, 라면에 이어 슬리퍼까지. 진짜 우리 집 분점이 여기 있었네. 하지만 웃음 사이사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았다. 우리 집의 작은 물건 하나에도 가족이라는 마음을 담아 살짝 가져가셨던 것. 그리고 그 흔적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는 중이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 웃고 울기를 반복한 우리는 잠시 숨을 돌리려고 거실로 나왔다. 형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다. 이거 다시 우리 집에 돌려놓자. 응. 드디어 제자리 찾네. 형수도 피식 웃었다. 근데요,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가져가셨던 물건들 하나도 감나가는 건 없네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 사소한 것들이야. 수건, 볼펜, 슬리퍼, 라면. 그냥 일상적인 것들. 형이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그런 사소한 걸 가장 아끼고 챙겼던 분이 아버지였어. 세 사람 다 말없이 아버지 방 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절대 큰 걸 바라거나 특별한 걸 원하지 않으셨다. TV 잘 나오는 것, 손 따뜻해지는 장갑 하나, 수건 한 장, 라면 2봉지, 그리고 가끔 찾아가서 같이 TV 보며 웃어줄 사람 하나. 그게 전부였던 분이었다. 형이 조심스럽게 상자에 남은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아버지 지갑 속에서 발견한 작은 쪽지였다. 있는 걸로 충분하다. 애들은 그저 잘 살면 된다. 순간 목이 다시 뜨거워졌다. 형수가 한참을 보다가 말했다. 아버님이 가져가신 건 물건이 아니라 우리랑 연결되는 작은 마음들이었네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다. 이번엔 아주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며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TV를 보며 우리 리모컨을 들고 얼마나 조용히 웃고 계셨을까?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찾게 해준 오늘이 왠지 아버지와 또 한 번 대화한 느낌이었다. 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남긴 걸 다 돌려드린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TV를 켰다. 그 순간 화면에 뜬 첫 장면이 우리를 또 한 번 웃게 만들었다. 설정 화면. 아, 아버지가 이래서 리모컨을 가져가셨구나. 아버지는 평생 설정을 못 건드리셨어. 우린 소파에 앉아 배꼽 빠지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았다. 가족이 남기고 간 건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건 하나, 리모컨 하나 같은 작은 흔적들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가족을 다시 웃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의 작은 흔적 하나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